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증시가 쭉 이제 급락 출발했고 장중에 좀 하락이 나와서 뭐 어제 미리 얘기는 좀 해드렸지만 좀 많이 좀 당황하셨거나 조금 걱정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지금 방송을 시작하는데 평소보다 좀 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몇 명 저기 걱정하셔서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오늘 뭐 저기 장중에 좀 급락이 나오긴 했었는데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수가 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늘 3% 넘게 급락했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0.5%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봉에 아랫꼬리 길게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잘 끝났습니다. 물론 내일 또 빠질 수도 있고 내일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잘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수가 이제 그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변동성이 심해졌으니까 변동성이 생긴 증시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 테마주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올라온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시간에서도 올라왔고 장중에도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뭐 어제 얘기했었던 전쟁주 중에 스페코가 좀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러시아 그 원자재 수출 금지하는 것 중에 나프타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플라스틱 테마주들이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나라 증시에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상한가하고 뭐 시간에서도 급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버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오늘도 잘 들으시고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황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제 그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일단 어제 미국의 어제 밤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미국 지수 보지 말고 빨리 주무시라고. 네. 왜냐면 봤다가는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갖고 어제 빨리 주무시라고 했는데 어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아주 그죠 4% 이상 하락하면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떨고 났어요. 11,600포인트까지 빼버렸고 S&P 500 지수도 3.2% 급락하면서 전저점 이탈 확실하게 이탈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을 잠을 못 자게 만들었겠죠. 그죠? 네. 하락이 좀 세게 나왔죠. 그죠? 네. 뭐 다우지수도 좀 빠졌고요. 1.99%. 네. 이렇게 빠졌고 어제 유럽 증시도 좀 빠졌어요. 유럽은 전저점을 깨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여기도 좀 빠졌고. 우리나라도 오늘 좀 하락 출발했는데 일본 증시 보시면 일본도 오늘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마이너스 0.5%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랫꼬리 좀 달고 끝났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오늘 여기 직전 저점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였는데 여기를 장중에는 깼는데 그죠? 예, 어서오세요. 네. 장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탈했었는데 끝날 때는 안에 들어와서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해서 박스권이죠. 네. 박스권을 장중에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고요. 그럼 뭐예요? 종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종가.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박스권 이탈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지수가 막 급락하니까 그 혼이 육체를 이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체 이탈. 네. 혼이 막 나간 거예요. 패닉이 뭐예요? 공황 상태죠? 그러니까 넋이 나간 거예요. 그냥.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가출. 네. 오늘 이제 그러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끝날 때는 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마감을 했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끝날 때는 뭐 이렇게 네. 자, 장중에는 전저점 이탈했었지만 끝날 때는 확실하게 안에 들어와서 끝났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고요? 모르죠. 무슨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몰라요. 네, 몰라요. 오늘 밤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할 텐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내일 모레죠. 그래서 통상 그러면 내일 있죠. 내일 모레가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내일은 수요일이죠. 그러면 통상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통상 수요일
내일까지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옵션 만기일 당일날 큰 지수가 뭐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항상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제 경험상 실제로 그래요. 그날은 별로 큰 일이 안 터져요. 근데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좀 옵션 만기일 당일날 그 변동성이 좀 심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1년에 한 번 어쩔 때는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당일날보다는 전날 또는 전전날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쯤에 지수가 조금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당일날은 그냥 별 적이 없이 끝나고 통상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 호들갑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수 오늘 잘 끝났고 오늘 이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바닥에서는 이제 이런 캔들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이런 캔들들이. 그러니까 이제 통상 바닥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러겠어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오늘이 바닥인지 내일이 바닥인지 내일 모레가 바닥인지 몰라요. 나스닥은 나와 봐야 알아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급반등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100날 차트 쳐다봐도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자신 있게 그런 거예요. 모른다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사실은 알 필요도 없는 거고요. 알 필요도 없는 거 뭐하러 애써서 합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지. 그죠? 대신에 세력들의 돈이 어디서 움직이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 얘기한 것도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경 그만 쓰시라고요. 신경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서 뭐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나스닥 지수 저점 맞췄다고 칩시다. 뭐가 달라집니까? 힘만 들지. 그죠? 주무세요. 그냥 오늘 밤도 일찍 주무세요. 현재까지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 급등 출발할 것 같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 덜 빠지는 거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잘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비꼬는 겁니다.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안 갔어요. 이게 잘한 거냐고요? 지금은 잘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선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빚이 많아가지고 좀 그래요. 빚을 하도 많이 져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많이 못 갔고, 그죠? 최저임금 많이 올려준 덕분에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못 갔고 이제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잘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지금에 와서 보면. 참고하시면 돼요. 대놓고 비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빠지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돼요. 자, 선조정을 이제 많이 받은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막연한 손절은 하지 마세요. 손절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제 방송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 방송 들으세요. 이 증시가 폭락하면 꼭 제가 방송할 때 유튜브 실시간도 아니고 댓글에 글치는 사람 하나 꼭 나옵니다. 아니 이런 데서는 손절을 시켜줘야지 저 사람은 당신은 뭔데 손절도 안 시켜주느냐, 네가 전문가냐, 막 이런 사람들이 꼭 나와요. 그 사람들 불쌍해 죽겠어요. 왠지 아세요?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손절하는 개인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2번 좀 찍어보세요. 오늘은 귀찮아도 좀 요거는 좀 찍어보세요. 오늘 힘드셨을 텐데 자꾸 번호 찍으라고 해서 미안해요. 주변에 지수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조금 위험하면 손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안 찍어요 또? 이쪽은 안 찍어도 돼요. 이쪽은 뭐 여기 무소TV 여기 실시간 어디야 이쪽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손절 안 하시니까 유튜브 쪽에서 많이 나올걸요? 그죠? 있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겁을 먹어서요. 겁먹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너무 이제 겁 없이 행동해도 안 되지만 너무 겁을 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어떤 케이스인지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저희 라이브나 문자반에 추천한 적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종목이에요. 자, 윌링스 이런 거 보세요. 앞에서 무슨 일이 좀 있었나 봐요. 떨어졌네요, 그죠? 네. 옆으로 이제 돌리고 있었어요. 돌리다가 이 정도면은 뭐 더 빠질 거나 얘네 솔직히 잘 보세요. 아니 이 정도면은 빠질 만큼 다 빠진 거예요. 왜냐면 작년 7, 8월달, 9월달에 들었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빠질 것도 별로 없어요. 네. 나중에 이제 낙폭에 따른 반등 나오면은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종목 왜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이제 누가 힘드니까 잘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했었어요. 마이너스 10%까지. 거래량은 몇 주 나왔냐면 12만 8천 주. 12만 주 나왔네요, 그죠? 네. 지금 11,000원대 주식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다가 끝날 때는 다시 이제 그냥 보합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왜? 아니 그냥 가만히 있지, 그죠? 네. 이거 누가 이렇게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무서우니까 그것도 시장가로 던져버린 거야. 빨리 탈출하려고. 밑꼬리 길게 달린 거 보세요. 오늘 이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마이너스 5%, 6%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오늘 마이너스 한 10% 이상 되는 것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겁을 먹어서 그냥 시장가로 던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데서는 거래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고 해도 비싸게 못 파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시장가로 딱 던진 거예요. 이제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윌링스 들고 있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갑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10%면은 거의 뭐 시초가 대비 VI 하락 VI 있죠? 상승 VI 말고 네, 하락 VI 네, 그거 걸렸을 텐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본인은 본인대로 손해 많이 보고 팔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다 놀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포심에 질려서 무조건 손절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링크 제네시스 보세요. 끝날 때는 그냥 보합에서 끝났죠. 아래 꼬리가 길죠. 마이너스 9.88 그러니까 10%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불안하니까 던진 거예요. 네. 던진 거라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무서우니까. 이게 무슨 수류탄입니까? 그걸 왜 던집니까? 던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일사료 보세요. 한일사료. 그 한일사료를 보시면 이게 사료주 중에 우두머리였죠. 이게 어제 제가 얘기는 잠깐 해드렸겠죠. 21선을 깨면 개인들은 힘들어요. 2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놓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인데 개인들은 통상적으로 이 이평선이 깨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고점이 15,850원, 대충 16,000원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8,000원을 어제 깼었어요. 뭐예요? 정확히 반토막. 어제 저점이 7,400원이었거든요. 어제 저점이 네. 15,800원을 2로 나눠보세요. 얼마예요? 그냥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좀 더 나은 거죠. 대충 반토막.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여기서 비싸게 사신 분들은 50%. 요 정도에 산 사람은 마이너스 40%. 조금 아래 샀으면 마이너스 30%. 난리 난 거예요, 어제. 개인들이 손절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보통 캔들이 이런 식으로 작게 나오면요 심리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봉 길이가 길죠. 거래가 많을 수밖에요. 그죠? 근데 봉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면 거래가 요 정도 요만큼만 나와야 돼요. 여기 보이세요? 요 정도. 근데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여기랑 비교해보면 거래량이 적은 거지만 캔들이 잘 보시라니까요. 캔들이 굉장히 조그맣죠. 그럼 거래가 거의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거래량이 다시 얘기드릴게요. 이 정도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손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서우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미국 증시 폭락하고 네? 이 종목 21선을 깼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수했는데 40% 이상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손절을 하려고 해요.
손절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인데 손절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게 뇌가 순간적으로 이제 패닉에 빠지면 뇌가 정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 손실이 났어요. 잘못 사가지고 40% 손실이 났는데 거기에서 어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손절하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실을. 가만히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거보단 좀 회복이 되거든요. 운 좋으면 본전에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래, 여기서 손절하자.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꼭 그 물량을 받아서 올려요. 오늘 얼마 올라왔어요? 23%. 그럼 어제 손절한 사람은 대낮부터 소주 드시는 거예요. 한마는 이 세상. 한오백년, 조용필 씨 한오백년 틀어놓고 이제 슬피 우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일 시간에 상한가 나오고 내일 상한가 나오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 팔자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제 사료주가 짧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손실 낸 상태에서 오늘 반등 나온 게 되게 많아요. 한인사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대주산업 아침에 시가 저기 붕 띄었죠. 네, 뭐 미래생명자원 보세요. 대주산업도 아침에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플러스 11%, 16%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고점이 얼마였는데 5,500원, 저점은 3,300원. 그러니까 2,000원 차이 나죠? 얼마예요? 40%. 고점 대비 40% 손실내 났다가 오늘 아침에 16% 급등 출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력이 이제 개인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비싸게 사서 본인들 잘못도 크신 거죠, 이거는. 그죠? 미래생명전 사려주죠. 21선 깨트리고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이게 왜 힘든 자리냐면요. 심리를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보통 개인들이 여기서 산다니까요. 그러면 11,000원, 12,000원에 샀겠죠. 근데 여기서 들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1,000원, 12,000원, 그죠? 근데 기다렸는데 갈 듯 말 듯 하면서 안 가요. 그러더니 슥 하면서 21선을 깼어요. 그죠? 여기는 얼마예요? 9,000원. 그러면 12,000원에 산 사람은 얼마 손해예요? 20% 정도. 11,000원에 산 사람은 15%. 그죠? 네, 그래서 손실이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박스권이잖아요. 여기. 21선 깨면서 점점점 손실이 확대되더니 세상에 여기를 깨버린 거예요. 이제 이 박스권을 이탈한 전저점.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밑으로 더 떨어질까봐 겁을 먹거든요. 근데 고개를 들어서 미국을 봤더니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3% 4% 폭락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나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싫어하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또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윤석열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더 2중 3중으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과열된 주식을 잘못 사서 그런 거예요. 개인들끼리 지금 뭉쳐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어제 8,000원 갔다 왔잖아요. 그럼 12,000원에 산 사람은 30% 넘게 손실 났다는 거예요. 정말 비싸게 산 사람은 12,900원이겠죠. 그 사람은요. 네, 40%에 가까운 손실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반등 나와서 어제하고 오늘 손절한 사람이 많을 것 같다 1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4번 찍어보세요. 이건 감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듣고 어제 손절한 사람이 많을 거 어제 오늘 손절한 사람이 많을 것 같다 1번, 별로 없을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1번이 더 많으시죠? 그래요. 네. 손절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견디시면 돼요. 아셨죠? 네. 투매하고 이런 단기 조정이 왜 나온다고요? 네. 개인들 내보내려고. 개인들이 나가는 게 뭐라고요? 투매. 그죠? 투매잖아. 네. 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도 알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감기나 이런 거 걸렸을 때 기침하는 게 좋은 거라면서요. 저도 얼마 전에 감기 3월 말인가 4월 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3월 말 4월 초에 감기가 호되게 걸려갖고 코로나는 아닌데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배운 게 뭐냐면 그때 알았어요. 확실하게. 이제 경험해 보니까 알게 들어요. 전 독감 걸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사람이 감기나 독감 걸리면 이제 이렇게 기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라면서요. 몸에 있는 안 좋은 거를 내보내려고 자꾸 몸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면서요. 맞죠? 네. 똑같은 거예요. 기침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기침 심하게 하면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네. 이게 기침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좀만 참으시라고요. 동요되지 말고. 근데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떨어지다가 반등 나온 곳들이 많아요. 오늘 미래생명전도 반등 나오고 거래가 있어요. 있다니. 사료주 중에 그냥 말 그대로 반등만 나온 것도 있는데 세력이 들어온 걸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꽤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사료주가 끝난 게 아닌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이제 그 사람 내보내려고 그 감기 걸렸을 때 기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보내려고 지금 기침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젯밤에 이제 근데 어떤 뉴스가 많이 나왔냐면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빌 게이츠 사진 빌려가지고 어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12조 큰손 이 남자는 주식 대거 뺐다. 인생 최대 하락장 온다. 아주 그냥 이런 뉴스가 나오니 어제 오늘 개인들 멘탈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도 이제 중앙일보고요. 꼭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죠?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것 같죠. 난 현금 들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근데 빌 게이츠가 얘기한 소리가 아니에요. 딴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나오고 또 아까 뭐야? 잠깐만요. 우리나라 저기에서는 코스피 추락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기사 나오고 막 그랬다니까. 앵커가 얘기했다니까. 어제 저녁 뉴스예요. 코스피 추락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투자자들도 기업들도 급격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어딜 봐도 여러분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저런 기사들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네이버에도 기사가 하나 뜨던데. 잠깐만요. 요 기사는 제가 다음에 찾아드릴게요. 여기 있다. 뭐냐면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 없을 것 같고 제목이 뭐냐면 한경에서 나온 뉴스인데 아까 나온 거예요. 오늘 오른다 믿고 너도 나도 샀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20조 날린 서학개미 피눈물.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나스닥 설명해 드릴 때 했던 적이거든요. 이 뉴스 한 3시간 전에 나온 건데 일단 보시든지요. 오늘도 오른다 믿고 너도 나도 샀는데 20조나 날렸답니다. 서학개미 피눈물. 나스닥 3배 ETF 반도체 레버리지 3배짜리 이게 지금 60% 70%대 손실이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했던 아이온 Q 그 다음에 뭐 수소차 리비안 이런 거 이런 데다 돈 넣었다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TQQQ가 ETF 나스닥 3배짜리 ETF 테슬라 34% 손실 SOXL이 아까 반도체. 우리나라 지금 그 삼성전자 안 가는 이유가 이것도 있다니까요. QQQ는 1배짜리 나스닥 ETF 여기 엔비디아 이게 뭐겠어요. 반도체. AMD는 빠졌네요. 여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 친구는 ETN인데 얘는 80%. 개인들이 서학게임이 올해 순매수 상위 종목이 이거라잖아요. 누가 1위에요? TQQQ 요거. 나스닥 지수 올라갈 때 3배 수익 주는 거. 그럼 떨어질 때는 3배 손실 나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테슬라하고 SOX 반도체가 뭐예요? 이게 다 그거 아니에요. 나스닥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여기에 산 게 다 뭐예요?
아무리 몰라도 대충 보셔도 뭐예요? 다 나스닥 기술주죠. 맞으면 자 1번 찍으시고요. 빨리 찍으세요. 이해 가셨어요? 네, 이거 빨리 찍어야지 넘어가는데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걸 많이 샀겠어요? 전 세계 트렌드였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나스닥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나스닥 끝났나요? 끝나긴 뭘 끝나요? 내가 보기엔 많이 갈 것 같은데. 많이 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바닥인가요? 이러고 사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네.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솔직히 나스닥에 지금 투자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정책주나 아니 요즘에 거기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쪽에 돈 열심히 버시면 돼요. 저희 방이 요즘에 이쪽에 별로 사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피해가 별로 없어요. 네. 강 건너 그냥 부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제가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나스닥 조심하라고. 작년 말부터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나스닥 조심하라고. 네. 이러고 이 기사는 기니까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이따가 자 여기까지 하고. 근데 이제 어젯밤에 이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이랑 원자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젯밤에 이제 국제유가가 잘 보시면 6% 급락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국제유가가 6% 급락을 해서 급락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항상 그래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까봐 급락했대요. 세계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죠? 기름값이 폭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어제 고유가 수혜주 얘기하고 끝났죠, 그죠? 네, 봤더니 막 한국 석유, 네. 한국 석유가 차트를 참 잘 만들어 놓은 주식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 10% 급락으로 끝났어요. 아예 시작부터 마이너스 6%로 시작했죠. 네, 급락 출발하더니 마이너스 10%로 끝났어요. 물론 거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흥구석유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21선을 깨트리면서 마이너스 5%로 끝났어요. 중앙 에노비스. 네, 이것도 이제 고유가 수혜주죠. 마이너스 8%. 21선을 깨트리면서 나가 떨어져서 끝났죠.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국제유가가 6% 급락했는데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다가 경제가 안 좋아서 기름 쓸 일이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 뉴스를 매일 쓰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그걸 매일 읽고 눈치를 못 채시는 사람들도 이상한 분들이에요. 뭔 얘기냐면 항상 그래요. 레퍼토리가 국제유가가 급등하죠.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계 경제가 좋아질까봐. 음봉 나오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다시 급등하죠?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에 올랐대요. 다시 떨어지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대요. 장난합니까? 근데 이거를 맨날 읽으면서 눈치를 못 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급등하면 세계 경제가 좋아질까봐, 급락하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까봐.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사이로 말이 바뀌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장난. 그리고 국제 유가 추세를 보세요. 이게 떨어지게 생겼나.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국제 유가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게 더 올라갈 것처럼 안 보이세요? 최소 횡보하거나 더 올라갈 것 같은 차트 아니에요? 추세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상향 추세라니까요. 그냥 원자재하고 환율은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방향. 주식하실 때 개별주 매매하실 때는 그냥 차트 보면서 그냥 딱딱딱 매수 매도 자리만 보시죠. 그죠?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매도가. 그죠? 근데 원자재하고 뭐요? 환율은 방향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환율 정책이나 금리 정책은 최소한 2년, 3년을 보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갑니다. 그거에 따라서 원자재도 이제 바뀌니까. 이쪽은 방향 흐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어제 마이너스 6% 빠졌다고 세상에 아침에 고유가 수혜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확 던져요. 뭐만요? 기름 관련주만. 웃긴 건 뭐냐면 천연가스는 또 안 버려요. 아니 국제유가 떨어지면 여기는 안 떨어지겠어요? 대성에너지 여기는 하락이 안 나와요.
GS에도 오늘 이게 가스 관련주죠. 이거 크게 하락 안 나왔어요.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SH 에너지와 이것도 가스거든요. 근데 이건 오늘 별로 하락이 안 나오죠. 왜 그러겠어요? 석유 쪽만 떨어지고 가스 쪽은 안 떨어졌어요. 어제 국제유가 떨어졌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떨어지려면 두 개 다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제 뉴스 보고 속아갖고 던졌다는 얘기. 낮에는 우리 현애한테 얘기 길게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 방송 때 고유가 수혜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다 해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속지 말라고요. 국제유가가 6% 급락했는데 맨날 바뀌는 말. 네, 경제가 안 좋아서, 경제가 좋아서. 네. 근데 실제 추세는 변한 게 없고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면 기름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떨어져요, 잘. 네.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 아침에 속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던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버티는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버티는 종목. 지금 보면 안 떨어지고 버티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자, 이거 저기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나중에 또 오해하셔갖고 또 저기 하지 마시고. 네. 자연광경 보세요. 요즘 같은 그죠? 네. 혼란 속에서 혼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차트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이건 찍고 싶은 사람만 찍으세요. 차트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예뻐 보이죠? 그죠? 네. 이거 사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종목을 꺼내긴 한 건데 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뻐 보이죠? 그죠? 네. 자, 여기 1번 찍으신 분들 막 이어폰 꽂고 들으세요. 네. 예뻐 보이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알아봐야 돼요. 뭘요? 자연광경 회사가 어떤가? 뭐 그것도 좋은데 차트를 잘 만들어놨네? 안 떨어지네? 왜 안 떨어질까? 자연광경을 이렇게 뭐 알아볼 수도 있죠. 그죠? 회사가 어떤가? 이게 무슨 테마인가? 그죠? 세력이 샀나?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나? 이런 것만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생긴 여기 종목들은 옆에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옆에 친구들이 있다니까. 찾아야 돼요. 자연광경이 무슨 테마예요? 뭐긴 뭐예요? 아시죠? 네. 정책주. 정책주 중에서 어디로 분류가 돼요? 부동산, 건설, 정책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특히 어디예요? 네. 물, 공원 뭐 이런 쪽, 그죠? 네. 말 그대로 자연과 환경, 그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이제 용산으로 갔던데 뭐 하겠어요? 용산 빨리 공원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연과 환경이 갈 때 같이 꿈틀댔던 게 시공테크 아니에요? 와, 시공테크가 오늘은 좀 빠졌는데 여태까지 보세요. 지수가 그 난리를 지기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지 않아요? 아까 여기 1번 찍으신 분들만 들으세요. 그죠? 오르지도 않지만 안 떨어지는 게 어디예요? 눈치채셨나요? 네, 이런 걸 찾으시라고. 사란 얘기가 아니고 관심 갖고 보란 얘기예요. 용산? 공원? 누리플랜. 이렇게 서로 안 떨어지기도 힘든데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맨날 저점이 어딘지 맞춰봤자 그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나스닥 지수 그만 쳐다보시고 이거 보라고요. 선생님 코스피 바닥이 어딘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 똑같은 시간을 이런 데 쓰시라고요. 엄한 거 보면서 막 선생님 코스닥 지수 바닥이 어딘가요? 그거 물어본 사람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네. 손절해갖고 현금 들고 있다가 다시 달라고. 네. 세력은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용산 거기 그 국방부 앞에 그 공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저기 드리면은 얼마나 잘 쓰시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장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부동산이 이것만 있냐고? 동아지질 이게 뭐하는 회사예요? 땅 파는 회사예요, 땅, 그죠? 땅 파는 회사, 땅을 파요. 왜요? 토목. 뭐 지하화 얘기할 때 그게 그라우팅이라고 하나요? 네, 제가 토목공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네. 아무튼 네. 남들은 막 아까 뭐예요? 막 밑으로 막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서 박스권 돌파해서 누르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눈치를 채셔야죠. 땅 팔 때
사람이 맨손으로 파요, 삽으로 파요, 기계 불러서 파요? 기계 불러서 파죠. 그죠? 그 회사가 누군데요? 현대, 에버다임, 그죠? 친구, 해임. 이게 뭐겠어요? 그쪽 아니에요. 정책주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긴 뭘 끝나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일단 땅부터 파요. 그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을 오래 하셨죠, 그죠? 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에 나오는 거하고 보수 쪽에서 이제 서울시장에 나오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공통점. 그 전에는 무슨 소리 했던 건가, 무슨 소리를 했건 간에 서울시장이 되면 네, SOC, 그 다음에 건설, 토목 공사를 합니다. 박원순 씨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면 안 된다고 반대 많이 했지만, 민주당이 그러니까 보수에서 나오면은, 보수에서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대놓고 토목 공사를 합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오세훈 씨도 그랬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이 나오면 해요, 안 해요? 해요. 대신에 안 하는 척하면서 합니다. 그냥 차이가 그거예요. 하긴 해요. 표 받으려고.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표 받으려고 하는 거 맞는데 여기는 대놓고 그걸로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대놓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도 뭐예요? 대놓고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이 평상시 이런 얘기 잘 안 해드리죠? 대놓고 종목 끼워놓고 보셔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사람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네. 왜 이거 사람 얘기 안 했다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얘기하면 나중에 와서 막 따져요. 왜 공짜로 저기 뭐야 무료 추천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러면서 막 따진다니까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따져요. 목표가 알려달라고. 응? 책임감 없다고. 내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얘기 안 해준 겁니다. 네. 무료로 얘기했는데 칼 들고 와서 막 더 진짜 칼 들고 와요 진짜로. 네. 막 내놓으라고 막 응? 빨리 리딩하라고. 네. 기가 막혀서 내가 그 이유는 내가 알아거든요. 자신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자신 없었으면 얘기도 안 했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무료로 추천하면 그래요. 그게 후유증이라니까. 네.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장에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안 빠지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동아지지랑 똑같아요. 뭐겠어요? 박스권 돌파했잖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문자반 회원분들 이해되셨으면 여러분들은 8번 찍으시고 라이브 회원들도 8번 찍으세요.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추천 나간 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지난주에 추천 나간 거 얘기했어요. 공지사항. 지난주, 지지난주 거까지 다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걸 추천했구나. 그죠? 네? 아셨죠? 네. 지난주 저기 뭐야 아무튼 여기 얘기해 드렸어요. 네. 어떤 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 방송할 때 제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 했었죠. 오늘 추천 나간 거 세력에 나간 게 아니라 돈 들어온 거라고. 그게 세린 BNG죠, 그죠? 세린 BNG 추천 언제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했죠? 이게 금요일날 추천했는데 18%까지 급등했다가 떨어질 때 끝날 때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러시아 그 플라스틱 수혜주를 추천했거든요. 그날 아침에 시초가에서 시초가는 4%에서 4%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그날 저기 그 18%까지 급등했다니까요. 근데 끝날 때 이제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라이브 회원들은 이제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걱정을 안 하시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문자반 회원들은 또 걱정하실까봐 내가 금요일 밤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걱정해서 이제 걱정할까봐 이거 얘기는 했던 거예요.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잘 들리시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저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인데 지난주에 저기 왜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 주요 원자재 수출 금지, 그죠? 네. 그걸 하겠다고 이제 대통령령을 뭐 발표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그 급등했던 게 뭐냐면 에코플라스틱, 코롱플라스틱, 뭐 새우글로벌 이런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때쯤에 그래서 그때 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그 뭐예요? 플라스틱 관련주 이제 시작하는 거니다. 끝난 거 아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네. 그때 이제 저희 방에 샀던 게 이제 금요일 날 추천 나온 게 세린 비엔즈예요. 네. 오늘 이거하고 뭐 새우글로벌, 에스플로이텍 뭐 이런 것들이 급등했는데 요게 이제 자 보세요. 그날 추천했다가 음봉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지수 급락하니까 이제 어제였죠. 어제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10% 이상 수익이었는데 쭉 떨어졌었죠. 그죠? 네. 그러다가 다시 오늘 상한가 한 거예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금요일에 했던 소리가 그거예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고 들어온 거다. 네, 걱정하지 마셔라. 네. 요즘에 종목들이 바로바로 상한가 가면 좋은데 이렇게 가요. 네. 이게 언뜻 봐서는 끝난 것처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장대 음봉이 있으니까. 그죠? 장대 음봉. 네. 올렸다가 누르고 뭐 한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상한가 나오고 음봉 맞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거래량은 요만큼이고 지금은 거래량이 이만큼이요. 그러니까 다윗이랑 무슨 골리앗 같은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놓고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보죠. 요게 이제 이렇게 하고 상한가 갔는데 이게 그 지금 오늘 급등한 상한가 나온 게 몇 개 없어요. 코스닥이 하나 뭐 거래소 하나 있는데 거래소에서 상한가 나온 게 도화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얘기가 나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상한가 갔는데 이게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조금씩 올리다가 지금 상한가에 가요. 평상시에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이게 상한가 갔거든요. 어제 급등했다가 내려왔었죠. 11% 급등했다가 내려오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뭐 재건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뭐 일을 좀 했던 적이 있나 봐요. 이게 그걸로 엮였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수혜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건설주나 토목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 수혜주도 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뭐 요걸 해서 가는 것도 있는 거죠. 현대 에버다임 아까 보여드렸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주들 토목 건수 여기 SOC 관련주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료주하고 그 다음에 뭐 비료주, 석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저기 뭐예요? 그 과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는데 그게 지금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 요거예요. 플라스틱 테마.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 그러니까 세린 비엔지가 처음에 지난주 수요일날 상한가 목요일이구나.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 처음 나왔던 거는 에코 플라스틱이에요. 잠시만요. 네. 이게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는 이게 대장이었어요. 5월 4일날. 네. 근데 오늘 보시면 급등하다가 말고 마이너스 3%에서 끝나요. 그 대장이 아니라고요 지금. 바뀌어요. 근데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나온 캔들은 좋은 캔들은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코오롱 플라스틱이라고 있죠. 네. 요것도 이제 앞에서 상한가 갔다가 풀린 거였어요. 네. 풀리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마이너스에서. 네.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셌냐면 대표적인 게 상한가인 게 세린 비엔지니까 오늘 1등은 이거였고 그 다음이 에스플리텍 요거. 네. 요거는 저기 김 실장님 방에서 추천 나온 거 같더라고요. 아까 저기 뭐야 그 사이트에 그 수익률 올라온 거 보니까 그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김 실장님도 그 원자재 관련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어디로 들어요? 네, 이쪽으로. 플라스틱, 나프타라는 그 원료 수출 금지 우려 때문에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특징이 뭐냐면 매집이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S폴리텍은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한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살짝 매집이 된 거고 최근에 돈이 더 들어와서 매집을 해놓고 오늘 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밀린 거거든요. 네. 잘 끝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세린 비엔지는 아침에 상한가 일찍 가버린 거고.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것도 들었다 놨다 해놨잖아요. 이게 친환경 플라스틱 업체예요. 이게 친환경 플라스틱 업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새우글로벌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 관련된 업체들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예요? 네. 플라스틱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러시아에서 정말로 나프타 그러니까 플라스틱 원료 수출을 제한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현재까지는 그 나프타 가격이 자꾸 급등을 한대요. 그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곡물가가 급등했을 때 사료주가 계속 올라갔던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뭐예요? 지수가 잠깐만요. 네네. 여기 플라스틱 관련주들은 좀 더 보셔도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난 단기 급등주 뭐 이런 거 테마주 좋아한다 그러시면 저기 위에 떠가지고 막 어렵게 반등 나오는 사료주 이런 거보다는 그죠? 네. 거기도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는 이제 이미 한번 쭉 뽑았기 때문에 과열돼서 흔드는 자리고 쥐어 짜는 자리예요 거기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플라스틱은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물려도 이런 데서 물리면 조금 편하세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이해되셨나요? 네. 물리셔도 하다 보면 물리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개인들 혼자 하시다 보면 물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 물릴 수 있는데 물려도 좀 덜 아파요. 좀 버티면 본전이나 수익 내고 나올 수도 있고. 네. 저기 지금 아까 여기 누구예요? 김 시장님 그 방송 제목 보니까 플라스틱 테마주 구체적으로 뭐 있는지 그 뭐 브리핑 심층 분석 하신다고 하니까 이따 들어가서 들으세요. 네. 어제도 제가 끝날 때 얘기했지만 저는 남자라서 크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김 시장님은 여자분이라서 여자분들이 디테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얘기해 주시니까 네. 가서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큰 거, 네. 시장 흐름이 이렇다, 국제 정세가 이렇다 그런 거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새우 글로벌 뭐 플라스틱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시작인데 이쪽에서 단타치는 것도 괜찮으시다. 뭐 새우 글로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끝나지만 그분은 새우 글로벌이 이래서 테마주다. 이게 이래서 플라스틱 뭐다. 쭉 얘기 나오니까 그런 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지수가 이렇게 쭉 이제 아침에 많이 빠졌었죠. 자, 지수 이제 마무리 요거 얘기해드리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마이너스 3.4%까지 급락했다가 끝날 때 0.5%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따지면 거의 3% 끌어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 종목들이 잘 견뎠어요. 우리방 종목들이. 그리고 어제는 우리방 종목도 틈에 나왔고 3%, 4%, 5%그 정도씩 거의 다 빠지니까 그죠? 네.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낫어요.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좀 못한데 그래도 선방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선방했다고. 자, 여기 주식한 3년, 5년 이상 하신 분들 있죠? 네. 나스닥 지수가 전날 밤에 뭐 4%, 3%씩 막 빠지죠. 나스닥 지수가 4%씩 급락하면 그 다음날 옛날 같으면 그 다음날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스닥 지수가 4% 빠지면 코스닥은 5%에서 7% 빠져요. 그러면 종목은요 10%, 15%씩 빠져요. 하루에.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주식 좀 하신 분들. 네. 이게 종목들이 선방하고 있다 이 소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요즘에 줄인이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나스닥이 4% 빠지면 코스닥은 그거보다 1.5배 정도 더 빠집니다. 그럼 6% 정도 빠지겠죠? 이론상. 그러면 종목은요 10% 이상 빠져요. 일반적으로 쫙 빠진다고요. 근데 자 오늘 보세요. 일본을 거의 안 찍으시죠? 모르는 거라 이게. 끝낼라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4번 찍으세요 빨리. 네. 이게 선방했다는 말이 뭔 얘기인지 모르죠 이거. 모르니까 안 찍지. 네. 자 보세요. 네,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정경일님 어서오세요. 네. 나스닥 지수가 4% 급락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거의 줄이들이 많으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3%, 4%씩 급락하면 코스닥은 그거 대비 1.5 심할 때는 2배
1.5배 두 배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4% 빠지면 코스닥은 6%, 심하면 7%, 8% 빠져요. 옛날에 코스닥이 하루에 8% 급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3일 동안 하한가 맞았어요. 종목들 15%짜리 하한가 3일 동안 맞았다니까. 2011년도 8월달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선방하고 있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라. 이게 1번 찍어버렸더니 1번 찍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빠지고 있는 거고 종목들이 잘 견뎌주고 있는 거거든요. 답답하니까 지금 방송 끊으려다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주 4%, 여기서 3%씩 빠지고 막 그랬죠. 여기서 4% 빠지잖아요. 자, 이날 4.99 거의 5%죠. 그 다음날 마이너스 1.4, 오늘은 어제 4%, 마이너스 4%짜리가 두 번 나왔거든요. 중간에 1%짜리이고 합하면 얼마예요? 10%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15%에서 20% 빠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수가 이만큼 빠지면 종목은 그보다 심하면 3배, 4배 빠지거든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일주일 전과 대비해서 지금 30에서 40% 이상 났었어야 돼요. 근데 계좌 그렇게 박살났어요? 안 났죠? 뭐예요?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오늘 우리 방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운이 다른 거죠. 종목을 금요일날 사놓긴 잘 사놨는데 운도 다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금 나스닥 지수 나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 종목들이 버티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방 종목만 그러느냐?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이 얘기만 하고 빨리 끝낼게요. 뒤에 또 김 시장이 방송하셔야 되니까. 자, 보세요. 이럴 때는 전체 거래소로 보죠. 하락한 거 순위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마다 이제 몇 퍼센트 하락했냐에 따라서 이제 급락했다 안 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코스피에서 거래소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진 거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석유하고 TA하고 5% 이상으로 끝난 게 30개도 안 돼요. 이해가세요? 거래소에서 5% 이상 하락하고 끝난 게 30개도 안 되는. 그 와중에 우선주 빼고 뭐 하면은, 그죠? 네.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코스닥은요. 코스닥에서는 10% 이상 하락한 게 4개밖에 없고, 그죠? 5% 이상 하락한 게 한 4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대략. 그 뭐예요? 오늘 별로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았으면 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짧아서 그래요. 네. 시장이 여러분들이 겁먹고 막 손절하셔야 될 만큼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그죠? 네. 아까 얘기해드린 거 있죠?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확실하게 이해가 가셨죠? 네. 아까 저기 농기계가 아니고 건설기계, 그다음에 용산공원. 용산공원은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수혜주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제 플라스틱 이쪽에 돈이 이제 들어와서 돌고 있고, 이게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네.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제. 네. 4일, 5일밖에 안 됐으니까. 수, 목, 금, 월, 딱 5일 됐네 이제. 그죠? 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찬찬히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이제 겁들 내지 마시고, 오늘 밤 나스닥 지수가 상승 출발할 걸로 보이긴 한데,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셔서 그 나스닥 종가 확인하시고 내일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구예요? 뒤에 또 김 실장이 방송하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거 얘기하는 동안에 한번 찍어보세요. 난 주식 1년 했다 1번, 2년 했다 2번, 다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네, 이걸 알아야지 내 강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네. 찍어보세요. 난 10년 했다 10번. 여기 유튜브 특히 유튜브 다 찍어보세요. 네. 1년 미만도 다 1번 찍으시고, 네. 2년 했다 2번, 3년 했다 3번 다 찍어보세요. 네. 아까 그 나스닥 얘기하는데 거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찍어보실래요? 네. 자, 찍어놔 보세요. 네. 왜냐하면 강의할 때 수준을 좀 맞추려고, 레벨을. 네. 김 실장님이 러시아 원자재 이제 플라스틱 테마주 얘기한다고 하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들어서 들으세요. 네. 상세하게 무슨 테마가 있는지 아마 여기 테마주는 20개 넘어요. 네. 그 중에서 핵심 되는 것만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가서 이제 쪽집게 강의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테마주 되게 잘하세요. 네.
5년 거의 다 5년 미만이시네요, 그죠? 알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모르신다 그러지. 그죠? 네. 거의 5년 미만이시네. 네. 많이 찍으시지는 않았는데 1년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 네. 알겠어요. 내일은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데 뭐가 선방하는 거지 내가 내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셨죠? 네. 자, 편안하게 푹 쉬시고 여기 김 실장님 방송은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잘 들으시고 오늘도 일찍 주무세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잘